초가 몇 채뿐인 강마을 끝자락에 청운 주막이 있었다. 주모는 28배 과부 연화. 남편은 역병에 먼저 가고 남겨진 것은 낡은 주막과 어린 시동 하나뿐이었다. 연화는 말이 적고 눈빛이 고왔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팔자가 센 여자라 수군댔다. 어느 초여름 밤 먼지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주막 문을 밀었다. 허리에 녹슨 칼 한 자루, 등에는 해진 보찜. 떠돌이 무사 강무였다.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소. 연화는 말없이 국 한 그릇을 내주었다. 사내는 허겁지겁 먹다가도 예를 잃지 않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전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강무는 마루 한켠에 자리를 폈다. 연화가 낡은 이불을 건네며 물었다. 어디서 오셨소? 북쪽에서. 갈 곳은 아직 정하지 못했소.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다. 떠돌이들에게는 저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법이었다. 그날 밤 강가에서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길게 울렸다. 연화는 창틀에 기대어 어둠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강물이 은빛으로 흔들렸다. 마루에 누운 강무는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잠든 듯 깊이 숨을 쉬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었다. 청운 주막의 긴 밤이 깊어갔다. 며칠 뒤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관아에서 잃어버린 쇠곡과 관련된 도적대가 이 근방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포졸들이 드나들며 주막도 뒤졌지만 별다른 흔적은 없었다. 연화는 강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챘다. 그는 매일 새벽 강가에서 검을 씻고 해질 무렵이면 산길을 살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긴장은 숨길 수 없었다. 주모, 이 근처에 폐가가 있소. 어느 날 저녁 강무가 물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산 너머에 옛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산사태로 길이 끊긴 뒤론 아무도 가지 않지요. 강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서 연화는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빛을 읽었다. 며칠 뒤 연화가 물었다. 날이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강무는 한참 침묵하다 짧게 답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소. 사람에게 진 빚이요. 그 눈빛에 어린 깊은 그늘을 연화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복수도 원한도 아닌 오래된 죄책감의 무게였다. 그날 밤 연화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산자락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였다. 폐사당 쪽이었다.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강무는 여전히 마루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손은 칼자루를 놓지 않고 있었다. 주막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상처 입은 사내 하나가 주막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도적대의 잔당이었다. 어깨에 화살을 맞았는지 피가 흘렀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강무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채로 끌어들였다. 연화는 겁이 났지만 사내의 선택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젖은 옷을 말려주고 따뜻한 죽을 쑤었다. 관아에서 알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하나이자는 그저 도망치는 것뿐이요. 죽일 만한 죄는 없소. 부상자는 죽을 받아 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배가 고파서 형님들을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어린 목소리였다. 20살도 채 안 되어 보였다.
연화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새벽까지 비는 그치지 않았다. 강무는 창가에 앉아 밖을 살폈고 연화는 부상자의 상처를 돌보았다. 어린 시동은 문틈에서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찌 이리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무가 낮게 웃었다. 이 또한 인연이요. 나 같은 떠돌이도 누군가의 삶에 빚을 질 수 있지 않겠소. 그 말에 연화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렸다. 빗소리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동이 트기 전 부상자는 조용히 주막을 떠났다. 강무가 건넨 노자와 연화가 싼 주먹밥을 품에 안고서 결국 관군이 주막을 포위했다. 도적을 숨겼다는 죄목이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포졸 10여 명이 창과 칼을 들고 다가왔다. 주모 연화, 역적을 숨긴 죄로 잡아가겠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마당에 무릎 꿇었다. 포승이 그녀의 손목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때 강무가 칼을 뽑아 앞에 섰다. 이 여인은 아무 죄가 없소. 모든 일은 내가 꾸민 것이오. 칼끝이 달빛을 가르자 포졸들은 물러섰다. 그의 검술은 한낱 떠돌이의 것이 아니었다. 한 칼에 두 자루창을 꺾고 두 칼에 포졸 넷을 제압했다. 죽이지 않되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절제된 무예였다. 저자는 누구냐? 포교가 소리쳤다. 강무가 천천히 칼을 거두며 말했다. 옛날 북방 별초에 몸담았던 자요. 이제는 이름도 버린 떠돌이일 뿐. 그 순간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복 입은 사또가 도착했다. 그는 강무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강 장군. 이젠 그저 강무요, 사또. 둘 사이에 오래된 인연이 있음이 분명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하다 명했다. 조사를 다시 하라. 세곡을 훔친 자는 이미 북쪽 고을에서 잡혔다. 이들은 무고하다. 진실이 드러났다. 진짜 도적은 관아 서리가 주도한 무리였고 도망친 젊은이는 협박에 못 이겨 따라 나섰을 뿐이었다. 포졸들이 물러가고 주막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강무는 그저 묵묵히 칼을 닦고 있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강무는 떠날 채비를 했다. 보찜을 꾸리고 칼을 허리에 차는 그의 뒷모습을 연화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또 어디로 가십니까? 바람이 부르는 곳으로. 허나 이 주막의 불빛은 오래 기억하겠소. 강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연화는 그 속에 감춰진 아쉬움을 느꼈다. 연화는 대답 대신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직접 지은 집신 한 켤레였다. 먼 길에 쓰십시오. 강무는 그것을 받아 품에 안았다. 거친 손이 보자기를 어루만졌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다. 주모. 예. 좋은 사람을 만나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강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막 문을 나섰다. 먼지 이는 길 위로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연화는 처마 아래 서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어린 시동이 소매를 잡아당겼다. 주모님, 나리는 다시 올까요? 모르겠구나. 강무는 먼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연화의 주막에서 밤마다 검은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떠돌이 무사가 다시 돌아와 과부와 함께 살았다고. 또 누군가는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청운 주막 처마 끝에는 아직도 작은 등불 하나가 걸려 있다. 바람이 길을 잃은 날이면 누군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흔들리며